모의고사 1회 법규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구인 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이제 종종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번, 해외는 일단 6개월. 그렇죠. 해외 하면서 제가 3개월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국내는 3개월, 국외는 6개월이다. 그리고 2번, 안보나 마나 맞는 이야기다 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입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이냐면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미 연금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 더더더 아니겠네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1일 6시간 주 3일 근무자 나오는데요. 3시간씩 5일에서 15시간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퐁당퐁당 3일이고 6시간이니까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 15시간 그리고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 3, 18해서 충분히 해당되고도 3시간이 더 남는다 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3번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83번입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까지도 사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일 배운 카드를 그렇죠 발급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닌 것 답 2번 바로 나왔습니다. 84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 그 다음에는 동일한 임금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좀 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해서 동일 가치, 동일 노동, 그러면 동일 임금, 3박자잖아요. 동일 환경, 동일 가치, 동일 임금. 3박자 안 지키면 3년 이내 3천만 원 이하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번입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이거 처음으로 들어온 법규라서요. 지금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실 텐데요. 신출이니까 몰라도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거 쉽습니다. 어떻게 15살부터 64세, 65세 이후가 우리가 퇴직 연령이라고 보니까 64세까지는 다 신청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15세에서 34세인 사람은 100분의 120, 일반은 100분의 100이다 라고 해서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 맞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자 있으니까 1번 맞고요. 이렇게 이미 뭔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더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실업자이고 15세에서 64세일 때는 100분의 100, 그중에 청년에 해당하는 15세에서 34세일 때는 100분의 120, 조금 더 번다 하더라도 지원받게 해준다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100분의 60, 중위소득 100분의 60 중에 어떤 해당하는 사람 6억, 6이 계속 나옵니다. 6억 이하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할 때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일 2년 이내에 그래도 일한 적이 있어야지 일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실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논 사람은 이게 실망노동자인지 비경제활동인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2년 이내 활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한번 들어가시면 실제로 시험 보실 때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86번입니다. 4주 동안의 평균에서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세래요. 15세 나왔다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우리가 그렇죠. 단기간 근로자, 통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모든 것 구분과 상관없이
4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면 쉬는 시간 줘야죠. 예를 들어서 15시간 하루에 3시간씩 뭐 퐁당퐁당 아니고 무조건 3시간이면은 쉬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하루 4시간이 넘어가면 30분씩 8시간에 1시간씩 근무 도중에 쉬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휴게 시간은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는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최저임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아니, 처음으로 보나요?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오면은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 플러스 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 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내년, 그러니까 올해 거를 기준으로 작년 8월 5일 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려서 확정을 짓든지 뭐 다시 하든지 하는데 그 8월 5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라고 했지만 1번부터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나오는 지문이네요. 일단 맞는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 그리고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장님은 최저임금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배 타는 거 너무 힘드니까 최저임금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해양법에 따라서 따로 적용을 받는다 해서 아닌 것, 아니, 옳은 것은 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그렇죠. 상실일은 확실하다. 이직과 사망만 다음 날이고 나머지는 다 해당 그날이다. 취득일은요. 이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맞는 이야기고요. 적용 제외였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고용된 날 취득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 보험 받고 있지 않다가 사장님이 오늘부터 해줄게 했으면 이날부터 그래서 하기로 한 그날부터 고용된 날이 아니라 적용을 받게 된 그날부터 해야지 갑자기 이날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데 다 소급했어. 그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쳐준다고 그러면 사장님이 이거 무서워서라도 오늘 할 거 안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로 하면 그 날부터 해당한다 해서 틀린 거 답 2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번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의 권리와 근로상권이 기본적으로 다 국민에게 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용증진 의무 맞고요. 법정주의 맞고요. 연소자와 여자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는 평등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서 그렇죠.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답 4번이다. 9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고 혹이라도 낮춘 어떤 계약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멘트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10,000원이라고 그냥 가정해서 치고 내가 15,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난 최저임금이 10,000원인지 몰랐어.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가자 해서 15,000원 주던 것을 10,000원에 낮출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그렇죠. 동등한 지위로 하려고 우리가 근로기준법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도 이상하게 사장님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근로자, 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동등한 지위에서 잘해보자.
사용자의 의사, 동등한 지위에서 왜 사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도움되도록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 의지, 사용자, 사장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다입니다. 9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유료 직업 소개서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유료, 해외에 보내려고 하면은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 되고, 무료는 그것에 따라서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자체에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이다. 그리고 허가받는 것은 공급과 파견이다 라고 일단 제목에서 본 것을 제가 관련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할 때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자격증이 있거나 해당 실무가 2년, 제가 숫자 표시 안 하고 2년 이랬더니 자꾸 욕하는 것 같은 제 스스로 이상하게 찔려서, 그게 뭐죠? 도덕적 자아가 생각보다가 제가 발달되어 있나 봅니다. 여튼 2년이다 라는 거. 자격증이 있고요. 자격증이 있고요. 틀렸어요. 어떤 거라도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교원으로 교원 근무 경력은 늘 2년을 요구하고 있다 해서 아닌 것은 3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다음 중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럼 뭐 좀 틀린 것이 나올 건가요? 한번 눈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중간에 특히 변경하면 아니 되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인자는 사장님은 구직자에 대해서 그 직무의 수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수집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출신 지역이나 나이나 신체 조건이나 얼굴도 뭐 필요하면 봐야 되겠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요하면 다 맞고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언뜻 들으면은 구직자, 우리 같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를 위하는 말 같지만, 그러면 채용 서류 보낼 때 회사에 전화해서 그렇죠, 돈 받아서 보내나요?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송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돈 안 들고 이번 달 그렇죠, 그런 통신비를 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보낼 때는 구직자가 그렇죠, 우표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에 하나 착불로 보내도 받긴 받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해서 답 3번입니다. 이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풀어드릴 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나도 모르게 까딱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문장 눈으로 여러 번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9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고유식별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말고 정말 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권번호 내 거 한 개밖에 없고 운전번호, 그래서 그렇죠,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을 때 운전자 면허증 보여줘도 해당 패스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출입국 관리국 있다는 이 외국인은 맞고요. 외국인 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 맞으니까 고유 식별 정보 맞고요. 자동차 등록번호는 넣어놓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여하튼 아니다 라고 해서 아닌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 아니다 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장 내 성희롱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장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확인되면 뭔 놈의 7일입니까? 증거 다 상실, 다 없어져 버리겠네요. 즉시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돼요.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 가해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가해자 회사 그만두고 가버리기 전에 빨리 잡아가지고 뭔가 징계나 준하는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7일 이런 거 없다입니다. 예전에는 또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1번, 사용자, 사장님은요, 경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할 때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장님은 해고를 피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해당 대상자를 선정해야죠. 그리고 해당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30일 전에 예고해서 통상임금, 월급을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사장님은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에게, 그렇지 않을 때는 근로자 대표에게 방금 말씀드린 듯이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은, 그렇죠, 보통 10%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을 때는 10명 되면 90명이라도 10명, 100명이 돼도 10명, 그리고 100명, 1000명 이상이 갈 때는 100명일 때, 그래서 2000명이 돼도 5%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이면 100명 자체가 큰 수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이 사이일 때는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고 할 때, 이 기준이 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해주면 이 책임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질 것인가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승인해주고 어떤 회사는 또 승인 안 해줍니까?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신고입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95번에 틀린 것은 답 4번입니다. 9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00명? 우리는 법령에서요, 상시 300명 이상이 대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500명이 나온 것은요, 굉장히 큰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어떤 법률 거의 예외되는 것 없이 다 지켜야 되는 대기업보다 더 메가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보통 300명 나오는데 500명 나와서 제 마음대로 그냥 메가라고 막 붙여봤습니다. 여하튼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사장님이 부과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 계획, 니네 할 때 계획 미리 제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제출한 자는 이행 실적 하고 있는지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서 혹시 못한다 해도 제재 없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계획을 제출하면 하여야 한다, 이행실적 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우수기업 있잖아요. 인증해주는 것 3년 동안 인증받고 나면 3년 동안 유지되죠. 그 우수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재정이 안 되면. 그래서 의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출하였을 때 미달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우수 기업 인증 받았는데 이 인증 또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 동안 우수 기업이라고 해놓고서는 1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거짓으로 우수 인증을 받은 곳은 취소된다라는 것 한 개 곁들여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의무는 없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우리 모든 법에서 해야 한다, 지원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특히 행정적도 그렇지만 재정적, 예산이 날립니다. 재정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가져가시면서 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것은요. 최저임금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해지죠. 언제? 전년 8월 5일에 그것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정한다. 1차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마무리 안 되는 거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이 경우 그렇죠. 항상 이럴 때는 뭔가를 정할 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구분별로 해서 일용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한다는 둥, 한다라는 둥, 선언법은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러면서 예외의 원칙이 나오게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답 2번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법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여기 사업의 종류별도 잘 보시고 이 최저임금은 생계비나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의 임금, 그리고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같은 것을 고려했다라는 것 그냥 눈으로 한번 봐 놓으시고 익숙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시고 전혀 생뚱맞은 것이 나와서 얻어가면 더 좋고 아니면 넘기시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봐 놓으시면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잘 봐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네, 실업급여는 구직촉진수당과 뭐가 있죠?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말이 이상하네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두 가지 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항상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그렇죠. 소멸된다라는 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다 안 되는 거 맞고요. 이런 거 계좌의 예금은 채권은 그 권한을 압류할 수 없다. 보호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지급 결정을 취소받았어. 예전에 구직촉진수당 등을 부당한 방법이나 어떤 절차 때문에 취소당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취소당한 그 수급자는 이런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너무 짧아요.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인데 3년이 아니라 5년에 해당한다입니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미 취소받았던 그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9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5년 1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그렇죠.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시간 줄이는 거 뭐 조절해서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 그렇죠.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은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 시킬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거 옛날 거 틀렸다.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야 한다. 이므로 틀린 답 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관해서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제대군이 그렇죠. 중요시 여겨져야 되고요. 근로복지공단, 훈련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의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